중국인들이 또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최근 푸바오를 중국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중국인들도 뜨거워졌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은 해외 판다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푸바오의 인기를 들은 뒤로는 푸바오의 인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으로 알려진 블랙핑크가 오래전 푸바오를 만난 이후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하지만 몇몇 중국인들은 심술이 나는지 푸바오를 만난 블랙핑크에게 푸바오를 학대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퍼지던 시기인데 왼손으로 푸바오를 만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시 영상은 중국인들의 악플 때문에 삭제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아카이브에 영상이 남아있어서 쉽게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사육사가 맨손으로 푸바오를 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육사는 사육 전에 모든 소독을 완료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은 이것은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노했는데요. 특히 블랙핑크는 소독된 장갑을 낀 상태로 만졌는데요. 애초에 판다를 만지는 것 자체가 중국의 소유 동물을 만지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이게 욕먹을 만한 것이 맞을까요? 중국의 농구 천재로 불리우는 야오밍 농구 선수는 부인과 함께 아무런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다를 만진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그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독을 진행한 사육사가 만진 것, 그리고 블랙핑크가 소독이 완료된 복장을 모두 갖추고 판다를 안았던 것, 이것이 과연 욕을 먹을 만한 것이었을까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청두에서 맨손으로 판다를 만질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는 이벤트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두에서는 당연히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하지만 몇몇 사진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또한 이번에 푸바오가 중국을 돌아가자마자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푸바오를 만지기 위해 구멍에 손가락을 쿡쿡 찔러 넣는 장면은 많은 푸바오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푸바오가 중국에 돌아가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재조명시키며 비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푸바오가 한국에서 학대 수준으로 고통받다가 돌아온다며 드디어 학대가 없는 중국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 중국인은 블랙핑크 푸바오 사태에 대해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블랙핑크가 소독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판다를 관광 서비스로 이용하고 우리 고유의 판다를 비디오 콘텐츠 따위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사육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지는 것은 우리 중국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저렇게 판다를 만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모욕적이고 화가 난다.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판다는 중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판다는 중국인의 모든 고유의 감정과 감성, 역사가 들어있는 생명체다. 단순한 하나의 동물원용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블랙핑크를 오래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 주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의 노래를 들으면서 블랙핑크를 미친 듯이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저런 노래 따위는 애초에 듣지 않았다. 한국 노래들은 뭔가 하나같이 매번 똑같다. 특색이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한데 왜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한국말이라는 것은 도무지 노래라는 것에 어울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국말은 탁탁 치는 발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 가사로 사용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듣고 있노라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가 찢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한국말은 특유의 투박함과 값싼 느낌이 있어서 블랙핑크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를 때엔 왠지 모르게 싸구려 노래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판다를 만질 때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국은 판다와 같은 자기들만의 동물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중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시대소년단이 한국의 국기를 발로 만지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판다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보면 된다. 판다를 우리가 빌려주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관리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에게 그들을 만지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저렇게 고통받던 푸바오가 중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고 대국에서 대국의 동물다운 취급을 받고 살게 되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판다의 몸은 소국에서 살기에는 매우 크고 웅장하다. 이 일로 인해 다시는 한국에게 판다를 빌려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미 우리의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던 그 순간부터 한국은 중국의 신의를 잃었다. 애초에 한국은 믿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많은 조상들이 말해왔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중국 판다 관리자들의 실수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불쾌한 댓글이었는데요. 좋아요는 또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소년단을 예시로 들길래 이건 무슨 방탄소년단 짝퉁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방탄소년단 짝퉁이었습니다. 이 중국인 아이돌은 요즘 꽤나 잘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하필 블랙핑크 예시를 들면서 이런 짝퉁 아이돌을 들다니 이게 더 모욕적이네요. 한편 이번 푸바오에 대해 좋은 댓글을 단 중국인도 있었는데요. 나쁜 댓글 읽어드려서 정말 짜증나셨을 테니 좋은 댓글로 훈훈하게 다시 분위기 전환시켜보겠습니다. 다만 이 좋은 댓글은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렸더군요. 중국인들은 조금만 훈훈해도 좋아요보단 싫어요를 눌러댑니다. 해당 중국인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푸바오를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키워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푸바오의 사육사가 마지막 트럭에 머리를 대고 슬퍼하는 모습은 나를 즉시 울리게 만들었다. 마치 자기의 자식을 해외로 보내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육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 직업인지 알게 되었다. 사육사란 직업은 마음이 정말 따뜻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다. 사실 나는 푸바오에게 해당 한국인 사육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겠지만 사육사를 바꾸는 것은 동물들에게 정말 좋지 않는 행위다. 사육사와 동물들의 감정적 유대관계는 엄청나다. 푸바오와 한국인 사육사는 특히 더욱 심하다. 푸바오가 중국에 와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도리가 있다면 푸바오를 다시 한국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말 하면 다들 엄청 욕하겠지만 말이다. 다만 외교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푸바오를 보내면 한국이 케이팝 아이돌들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만큼 푸바오 유튜브를 진심으로 재밌게 봤었기 때문이다. 푸바오의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으로 동물에게 애정의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 자식을 보는 느낌이었다. 아마 푸바오를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같은 기분이었지 않을까 싶다. 블랙핑크가 판다를 만진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던 블랙핑크와 푸바오가 함께 만나서 보기에 참 즐거웠다. 항상 나의 최애들이 함께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보기에 즐겁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사실 딱히 불편하지 않았는데 댓글들이 전부 욕밖에 없어서 정말 놀랐다. 분명 그들은 소독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었는데 특히 사육사는 당연히 맨손으로 동물을 만지지 않는가. 원래 그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애국자가 아닌 것인가? 그래도 많은 중국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 아무튼 나는 다시 푸바오가 한국인 사육사를 만나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진다. 그들이 오랫동안 헤어져도 푸바오는 그 사육사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 같다. 유튜브를 보면 푸바오는 정말 똑똑했었고 사육사를 정말 잘 따르던 판다였기 때문이다. 나는 푸바오 관람이 열리는 순간 푸바오를 보러 갈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전부 블랙핑크를 욕하지만 중국에서 푸바오가 유명해진 것 자체가 블랙핑크랑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블랙핑크를 만나본 유일한 판다. 꼭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가끔 정상적인 중국인들도 보이기 때문에 가끔 이러한 댓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번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그러한 노력에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